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도처럼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는 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사는 세상, 이거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대체 이 평평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험준한 산맥이 만들어내는 저 유려한 곡선들.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들이 어우러진 아주 복잡한 지형이죠. 아니면 이건 어때요? 일기예보 지도에서 매일 보는 기압 배치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언덕과 계곡들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이 과자, 프링글스의 그 독특한 말 한 장 모양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평면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세상의 진짜 모습들이죠. 이런 입체적인 모양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새로운 차원의 언어 말이죠. 자, 이걸 아주 간단한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에다가 어떤 위치 정보, 그러니까 숫자 2개를 딱 넣으면요. 그에 해당하는 값, 숫자 하나가 짠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똑똑한 기계에 붙여진 수학적인 이름이 바로 다변수 함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방금 우리가 상상한 그거랑 똑같아요. 지도 위에 한 지점의 위도와 경도, 즉 x, y 값을 입력하면 그곳의 해발 고도인 z 값을 알려주는 규칙,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완벽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언어로 쓰인 지도를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지형을 읽는 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프링글스 과자 하나를 수평으로 아주 반듯하게 싹둑 잘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생기는 단면의 테두리 있죠? 그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높이가 전부 똑같을 거잖아요. 바로 그 선, 그게 바로 등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등위선, 우리가 흔히 등고선이라고 부르는 건요. 이처럼 함수값이 일정한 상수, 다시 말해 높이가 같은 모든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 지도에서 보는 등고선이나 일기예보에서 보는 등압선하고 정확히 같은 원리인 거죠. 이 과정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 3차원 공간에 둥구스름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언덕을 높이 6인 지점에서 수평으로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단면은 원 모양이겠죠? 이제 그 원을 바로 아래 2차원 바닥에다가 도장처럼 꾹 찍어 내리면 그게 바로 높이 6에 해당하는 등고선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프링글스 함수는 이걸 훨씬 더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수식을 정말 슬쩍 바꿨을 뿐인데 등위선이 열리는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죠? 이건 말 그대로 프링글스 칩을 90도 돌려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등위선이 함수의 숨겨진 구조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정말 멋진 대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도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지도 위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가장 가파른 길을 알려주는 특별한 나침반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기울기 벡터입니다. 예전에는 기울기라고 하면 그냥 숫자 하나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차원 지도 위에 있으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울기 벡터는 X방향의 기울기와 Y방향의 기울기를 하나로 합친 특별한 화살표, 즉 우리가 탐험하는 이 지도 위에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인 셈이죠. 이 나침반은 딱 2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째, 방향. 이 화살표는 언제나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둘째, 크기. 이 화살표의 길이는 그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 길을 말해줘요. 화살표가 길수록 훨씬 더 가파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규칙 하나가 나타납니다. 기울기 벡터는요, 언제나 예외 없이 등위선과 정확히 수직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당연한 이치예요. 등위선은 높이의 변화가 전혀 없는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에서 가장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 길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이 지도 읽기 기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이 나침반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지형, 하나의 거대한 풍경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물체가 받는 힘이라는 것은요, 이 에너지 풍경이 가장 가파르게 낮아지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힘이 바로 에너지의 기울기였던 셈이죠.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I의 학습 과정은요, 거대하고 복잡한 오차의 계곡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가는 등산과 같아요. 그럼 AI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배운 기울기 나침판을 씁니다. 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즉,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변수 함수는 바로 그 지형 그 자체였고, 등위선은 그 지도 위에 그려진 등고선이었으며, 기울기는 가장 가파른 길을 알려주는 우리의 든든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학, 금융,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어떤 숨겨진 풍경들이 이 새로운 지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배운 이 나침반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